전세 폭등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해 임대차 3법이라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전세가 폭등을 막지는 못해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컴허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20억 만드는 흑수저 건마입니다. 요즘 치솟는 전세가 폭등과 그로 인한 월세 상승 및 매매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잡는 것은 자신 있다고 믿고 기다려달라던 정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인 민주당은 갑자기 임대차 3법을 7월 30일 날 통과시켰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이 나오기 전부터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는 점점 귀해지고 그로 인해 전세가는 폭등하고 매매가도 올라가며 전세도 못 들어가게 되면 결국 월세도 엄청나게 오르게 될 것이라고 굳고 반대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부작용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임대차 3법을 여당 의원들이 진짜로 무능해 안정이 될 거라 생각해서 통과시켰을까요?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이 나온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해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인데, 내가 어떠한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기 위해서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공공임대 비율이 8%로 OECD 평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집을 더 사서 남들에게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살 곳도 없는데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을 더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주던 다주택자는 적폐라고 해서 두드려 패고 집을 빌려주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줄어들게 만들고 있어요. 원래 집 가진 사람들이 새 집을 지어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 남겨먹는다고 재건축, 재개발도 두드려 패서 새 집을 계속해서 줄어들게 만들고 공급을 확 줄여버렸죠. 네, 그만큼 실거주자가 늘었으니 전세 수요도 줄어들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은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 돈을 모아서 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렸던 학생들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서 새로 집을 구하거나, 취직을 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 집을 구하거나, 집을 이미 구했던 신혼이었던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서 좀 더 넓은 새로운 집이 필요한 것처럼 목돈은 당장 없더라도 집을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정책을 짜는 정부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눈에도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것이 당연히 보였을 거예요. 큰일 나는 게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죠. 국민 대다수에게는 정말 큰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절대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집값이 올라간 만큼 국민들에게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며 그 명분으로 서민들에게 지지도 받을 수 있으니 그들에겐 이득이며 이득이지 전혀 큰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큰일은 본인들이 나중에 지지를 못 받는 게, 그게 진짜 큰일인 거죠. 그동안 다주택자나 비싼 집 가진 자들을 두들겨 팰 때는 나머지 다수의 저렴한 집을 가진 사람들이나 전세 월세입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주택자와 비싼 집 가진 자들을 계속 두들겨 패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본인들이 지지해줬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게 생겼거든요. 정부 말을 믿고 집 안 사고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가와 월세가가 계속 엄청나게 올라서 본인들이 살 곳이 없어지면 그때도 본인들을 지지해줄까요? 설마 그래도 계속 지지해주는 건 아니겠.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임대차 3법이에요. 지금 당장 전세가가 미쳐 날뛰더라도 앞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버리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2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뻔히 보이더라도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지금 전세가 폭등이 가속화된 것은 맞지만, 임대차 3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전세대란은 금방 불가항력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진짜 집값이 안정되고 있었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세 폭등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해 임대차 3법이라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전세가 폭등을 막지는 못해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앉아서 거지 같은 정책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내 집을 갖는 것이며, 지금 당장은 집을 가질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매매가 폭등과 전세가 폭등은 정말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집이 없다면 계속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신규 공급량을 볼 때 지금이라도 매매하는 게 전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전세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가급적 빨리 미리미리 좋은 지역에 전세를 마련해 두시길 권장드려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당장의 폭풍을 피하고 2년 뒤에 엄청난 피해를 입느냐, 아니면 지금 폭풍을 맞이하더라도 더 멀리 4년의 안정된 시간을 벌어두느냐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선거를 잘해야겠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일부 인간들이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개입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보다는 시장에 많이 맡기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좋아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당을 봐도 답이 없기는 똑같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정치는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선의로 포장한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습니다. 부자 되세요.